제가 업둥이라고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발 농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김도윤은 우연찮게 자신이 업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정윤이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친엄마가 아니라니. 도저히 믿기질 않았어요. 현실이 아닌 꿈인 것만 같았죠. 사실 엄마인 정윤이도 평생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오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단지 김도윤이 자신이 업둥이라는 사실 때문에 밖에서 주눅이 들지는 않을지, 잘난 의사 집단에서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됐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정윤이가 어안이 벙벙해진 김도윤의 손을 잡고 친부모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된 김도윤이 극적으로 친부모를 찾게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누구시죠? 황기찬은 회장실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자를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회장 자리에 오르고 나니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든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어느새부턴가 늘 아쉬운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중년의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자는 왠지 모르게 표정에서 자신이 넘쳐 보였어요. 그녀는 황기찬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기어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세리 새엄마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으면 장모인 나한테 인사를 와야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세리가 말 안 하던가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두 눈이 확 커지는 황기찬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사람한테 새엄마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중년의 여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차분하게 열어젖히더니 강세리를 양육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하나 둘씩 황기찬에게 보여줍니다. 또다시 강세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기찬은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맞다고 치시죠.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용건이 있으면 집사람한테 연락하면 될 텐데요. 말버릇이 영 싸가지가 없네. 장모가 사위 찾아오는 것도 세리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세리를 키운 세월이 있는데 그 비용을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장모를 매정하게 버린 사위라는 제목으로 또 유튜브에 박제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안 그래도 김도윤과 강재인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던 참이었는데 강세리의 새엄마까지 나타나서 헛소리를 짓거리니 점점 짜증이 솟구치는 황기찬인데요. 살짝 머뭇거린 황기찬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일단 집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 말에 중년의 여자가 황기찬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나 올해는 못 기다리니까 빨리 연락 줘요. 그렇게 중년의 여자가 회장실을 나가자마자 황기찬은 곧바로 강세리를 회장실로 호출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이번에야말로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웬일로 자신을 먼저 호출했냐는 생각에 웃으면서 회장실로 들어오는데요. 당신이 나를 먼저 다 부르고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그러자 황기찬이 미간을 확 일그러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친엄마 말고 새엄마도 있었어? 방금 당신 새엄마라는 여자가 다녀갔어. 나한테 새엄마가 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당신 키워준 값 내놓으라더라. 순간 강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여길 찾아왔다고? 정말 웃기는 아줌마네. 걱정하지 마. 그 아줌마랑 연락 끊은 지 한참 됐어. 그러자 황기찬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강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되겠어? 돈 안 해주면 불효자라고 다 까발리겠다잖아. 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야? 부부끼리 숨기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 간신히 가짜기사 올려서 여론을 잠재웠는데 또다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 그때는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 그 말에 강세리는 참아왔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결국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은 거였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당신한테 정말 지친다.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갑자기 또 얘기가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미안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황기찬이 강세리를 달래주면서 말다툼이 일단락되는데요. 그런데 회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황나라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대화 내용을 모두 엿듣고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김도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황나라는 뒷담화를 할 건덕지가 생기자마자 당연히 김도윤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대박 뉴스예요. 글쎄 새언니한테 숨겨진 새엄마가 있었다네요. 그 새엄마라는 여자가 오빠한테 돈까지 요구한 것 같던데. 새언니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죠? 그 말에 김도윤은 못 이기는 척 살며시 맞장구만 쳐주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황나라의 시야에 비어있는 금자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에게 본능적으로 물었어요. 금자씨가 안 보이네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어제부로 그만뒀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네요. 그럼 여기 금자씨 자리 비어 있겠네요? 그럼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거죠? 오로지 복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김도윤은 추후에 황기찬의 급소를 공격하려면 황나라가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입이 가벼운 황나라를 통해서 황기찬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목표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황나라를 보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라씨가 와준다면 저야 감사하죠. 결국 멍청한 황나라는 적이나 다름이 없는 김도윤의 조력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건은 뜬금없이 김도윤의 집에서 터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윤은 회사에서 황나라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괜시리 엄마인 정윤이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워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양부모도 있는데 정윤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도윤에게 엄마는 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기만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던 김도윤은 방에 혼자 있는 정윤이에게 다가가서 그 감사함을 온전하게 표현하는데요. 엄마가 제 엄마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정윤이는 그런 김도윤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너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잖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정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김도윤은 잠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는지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정윤이의 방에서 작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인 정호성의 목소리였죠. 이렇게 늦은 밤에 무슨 얘기를 나누나 싶어 잠시 귀를 기울여보는 김도윤인데요. 오성아, 도윤이가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자기 엄마라서 고맙대.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던지. 이제 그만 도윤이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누나, 잘 살고 있는 애한테 업둥이라는 거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때로는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정윤이의 방이 벌컥 열리면서 김도윤이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업둥이라뇨? 농담하시는 거죠? 그 말에 정호성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김도윤의 등을 떠밀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가 잘못 들은 거야. 내일 출근해야지. 어서 들어가서 자자. 그러자 정윤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등 떠밀려 방으로 돌아가려는 김도윤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너도 이제 알 건 알아야지. 도윤아, 사실 너는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 집 앞에 버려졌던 업둥이야. 진작에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 순간 김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3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정호성이 농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 엄마가 장난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심각하게 굳어진 정윤희의 표정을 보며 이게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0.1초 만에 눈치챌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진 김도윤이 정윤희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도 제 친아빠가 아닌 거네요? 그 말에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정윤희인데요. 그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온 김도윤은 한참 동안 혼자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윤희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살아온 세월이 중요하지 그깟 핏줄이 무슨 상관이냐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김도윤이거든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며 다짐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는 갓난쟁이인 자신을 매정하게 버린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복수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였지만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정윤희는 출근을 위해 일어난 김도윤에게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도윤아, 지금이라도 너희 친부모님 찾아보자. 엄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엄마는 정윤희 한 사람이라고요. 물론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 한 분이고요. 그 말에 정윤희가 김도윤의 팔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하지만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누군지 한 번쯤은 봐야지. 더 늦으면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퇴근하는 길에 경찰서 들러서 유전자 등록이라도 해. 알았지? 그제서야 김도윤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YL그룹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식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아들을 찾겠다고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해 놓을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김도윤인데요. 하지만 엄마인 정윤희의 말을 듣고 경찰서에 무심코 등록해 두었던 유전자가 김도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며칠 후 김도윤은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김도윤의 친아빠가 이미 오래전부터 김도윤을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었죠. 경찰관님,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 친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경찰관의 말이 김도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유전자를 등록하신 아버님께서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선생님도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버님 성함이 강규자, 철자를 쓰십니다. 생전에 YL그룹 회장이셨죠. 순간 김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YL그룹 강규철 회장님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강규철은 명문가 집안 자제였던 최자영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김도윤의 친모였는데요. 비록 최자영처럼 내로라하는 집안의 딸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던 그런 깊은 관계였어요. 하지만 YL그룹을 설립한 강규철의 아버지는 이 여자가 미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에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거래이며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지 결코 사랑으로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강규철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천한 출신인 이 여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는데요. 효심이 깊었던 강규철은 끝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집안의 뜻에 따라 최자영의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덜컥 강규철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것이죠. 혼자서 아이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여자는 강규철을 찾아가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최자영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YL그룹의 핏줄로 키워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이가 미혼모인 자신의 밑에서 자라게 되면 혹여나 불행하게 자라지 않을지 내심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강규철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만남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강규철이 아니란 선택을 하게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한 조치였어요. 그날 밤 이 여자는 신변을 비관하고 정윤희의 집 앞에 김도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랑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친아버지가 강규철이라는 사실은 김도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강씨 집안이었던 강규철이 죽고 내심 최자영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고 YL그룹을 삼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올인한 상황에서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초점이 없는 눈으로 집에 도착하니 때마침 강재인이 가장 먼저 김도윤을 맞이해 주는데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늦으셨네요. 그러자 김도윤이 한참 동안 강재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 씨, 제 친아버지가 강규철 회장님이래요. 그 말에 강재인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되물었어요. 선생님 술 드셨어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하지만 김도윤은 너무나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또렷이 바라보며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나랑 재인 씨, 아무래도 남매인 것 같아요.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 한마디에 강재인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